이번 주에는 이 5주차에서는 이 상호와 상업장부 영업소를 배우겠는데, 우리가 이 상인을 배웠고, 상인의 이제 인적 시설이 있었죠. 인적 시설이 있었는데, 인적 시설이 뭐가 있었죠? 상업 사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 사용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지배인이라든가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이 세 가지가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물적 시설입니다. 물적 설비로서는 이 상호라든가 상업장부, 영업소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를 처음 열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처음에 가게를 열면,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 가게를 열게 되면, 이제 이 그 가게를 열고 여기다가 이제 상호를 달아야겠죠. 간판 이름을 답니다. 예컨대 농분의 가게, 농분의 야채, 이런 식으로 상호를 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쭉 있으면 이거에서 수익을 분석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서 장부가 있어야 되겠죠. 상업장부. 물론 상업장부가 기타 뭐 세금의 목적으로 쓰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상인의 수익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상업장부를 기재를 해서 이제 그 수익을 분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1호점이라면 본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영업 장소가 됩니다. 영업소. 그래서 이 가게와 관련해 가지고 거래하면서 어떤 주소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은 이 주소로 하게 되고, 이 주소를 관할하는 재판적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밖에 이제 상업 등기가 있는데, 등기는 이제 나중에 배우시고요. 다음 주에 배우시고, 이번에는 이 상호와 상업장부 영업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한 물적 시설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목차는 이렇게 상호와 상업장부 영업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면서 하나씩 하도록 하시죠. 자, 상호라는 게 뭐냐? 상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연인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름이죠, 이름. 그래서 그 영업소, 영업을 하는 그 주체를 나타내는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이름의 가장 큰 기능이 뭡니까?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야 라고 부르면 그 주인의 그 이름을 가진 사람만 뒤돌아보죠. 그렇죠? 이거 뭐냐면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호라고 하는 것도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상호와 구별되는 것. 그래서 이 상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과 식별되는 것, 즉 구별되는 건데, 이게 상호가 이제 그 단순히 이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즉 다른 사람과 식별되는 거, 그러니까 이름의 역할을 하는 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인격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처럼 어떤 그 상호라는 것은 상인의 영업을 식별하는 표지가 돼서 어떤 인격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는 측면이 있고, 예컨대 파리 바게트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놀부보쌈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피자헛 이런 건 뭡니까? 전부 이런 것은 어떤 그 상호가 가진 SK텔레콤, 뭐 KTF 전부 이건 뭡니까? 이게 상호가 가지게 되는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죠. 뭐냐면 그거를 믿고 거래하는, 상호만을 믿고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어떤 그런 증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상호는 이 이름을 나타내는 인격적인 성질과 어떤 상호의 어떤 재산적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재산권적인 성질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호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보면 상호 사용권하고 전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호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누구나 예컨대 파리 바게트니 이렇게 뭐 놀부네 보쌈이니 마포갈비니 이렇게 누구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하고, 상호 전용권은 이 상호 사용권에 더 나가서 전용은 뭡니까? 말 그대로 자기만 쓰는 거죠. 그 영업을 하는 그 상인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거, 이것이 상호 전용권. 그러면 상호 전용권은 상호 사용권보다 더 강화된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이제 기본 메커니즘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상호는 명칭이기 때문에 문자로 표시돼야 되고 발음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기호라든가 도화는 상호가 안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이렇게 기호를 만들었다. 이게 제 상호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를 수 없겠죠. 그래서 상호는 반드시 명칭 표시되고 부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자라든가 이런 게 되고 기호 이런 것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인이 아닌 사람, 즉 상호라는 것은 상인에 관한 거기 때문에 상인이 아닌 각동 협동조합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호가 아니다. 그 다음에
상인이 아닌 그런 영업과 관계없는 그냥 자연인을 표시하는 아호, 아호, 성명, 예컨대 제 이름인 나승성 이런 것은 상호가 될 수 없겠죠. 만약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라고 하면 영업을 갖고 한다라면 나승성 뭐 가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 이름은 상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표시가 될 수 있게 문자로서 표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 다음에 외국 문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나라 상호는 뭐냐면 예컨대 영어로 표현한다든지 중국어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탈릭체 아니 그 영어로 된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고 한글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경우만 상호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상인에게는 네 가지가 적용이 되지 않았죠.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상호에 관한 부분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소상인에 관해서는 그 소상인이 어떤 상호와 같은 것을 쓰고 있더라도 그것은 상법상의 상호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제적 가치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를 규율하는 법은 이 상법 말고도 뭐가 있냐면 부정경쟁 방지법, 그 다음에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 상표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호는 인격적인 성질과 그 다음에 재산권적인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딜 가나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인격권적인 거하고 재산권적인 거 있는데 여러분들 양도가 가능한 게 뭡니까? 양도가 가능한 거는 이건 양도가 안 되죠. 이건 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상속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상속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 사람 고유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도 상속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권적은 상속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권이나 인격권이나 이렇게 측면을 하는데 상호는 두 개가 다 인정이 된다. 그럼 이 상호 선정에 관한 입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여러분들 길거리를 가다 보면 간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길거리를 가는데 여기 간판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장사하는 상인의 영업을 하는 상인과 이 상호가 어느 정도까지 일치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꼭 고깃집은 고깃집을 하지 않으면 고깃집이라는 상호를 못 쓰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엄격한 절차가 있느냐 이거죠. 엄격한 법적 제재가 있느냐라는 관해서 입법주의는 크게 상호 자유주의, 상호 진실주의, 절충주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상법은 절충주의입니다. 상호 자유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 상호나 거리낌 없이 쓸 수 있다는 거고 상호 진실주의는 그 영업과 일치하게끔 그렇죠? 그래서 영업과 일치하게끔 상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절충주의다. 그래서 상호 선정 시에는 영업의 실체와 부합하게 하지만 그것이 상속이라든가 영업 양도 하는 경우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한 경우는 상호 진실주의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절충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상호 자유의 원칙은 뭐냐면 상인은 그 성명, 기타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라고 상법 18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상호에는 반드시 자기 이름을 써야 되냐? 그렇지 않고 남의 이름을 써도 되다 이거죠. 그렇죠? 남의 이름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상호 자유지에 대한 예외로 상호는 상인을 다른 상인과 식별하는 표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가 있냐면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한명, 합자, 주식, 유한 이 네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법상에. 그런데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이러한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회사라는 말이 이런 말이. 그 다음에 특수사업, 은행이라든가 신탁, 보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슨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전부 은행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 회사는 업무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상호 자유는 굉장히 자유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일정한 경우는 반드시 그걸 법에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특별법에 의해서 상호를 사용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로는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법에서 이제 자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회사의 상호는 이렇게 쓰도록 하고, 회사 상호 부당 사용 금지, 이거를 회사가 아니면서 회사라고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를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대여자는 나중에 3교시에 나오니까 그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이 금지된다. 그래서 부정한 목적이 뭐냐 이거죠. 부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남의 아까 우리가 상호는 뭐가 있었죠? 상호는 뭐가 있었죠? 그 어떤 인격적인 성질도 있지만 재산권적인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산권적인 성질이라는 것은 상호의 가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컨대 어느 고깃집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예를 들어서 마포가든이라고 합시다.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가게를 열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다 여기다가 마포가든 2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맛있는 고깃집이 여기다 또 지점을 열었나 보구나. 동일인이 하고 있겠구나. 동일한 맛을 내겠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여기를 갑니다. 이 집을 가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줄 서 있기 때문에 가기 힘들죠. 갔는데 맛이 영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이 원래 마포가든에서 이 지점에 대해서 왜 내 상호를 사용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부정한 목적이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을 기만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의도가 있는 게 이 부정한 목적이다. 타인이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어떤 게 있냐고 보면 그 첫 번째가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해야 되겠죠. 그쵸? 여기는 마포갈비인데 여기다가 예컨대 속옷을 판매하면서 마포 속옷 하면 사람들이 여기 마포가든과 여기 마포 속옷이 일치하는구나. 동일한 업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마포의 맛있는 갈비를 먹었던 사람들이 맛있는 속옷을 사러 마포 속옷에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고, 그 다음에 영업에 결정할 때 그러한 영업의 성질이라든가 내용, 방법, 이런 수요자층, 이 고기를 먹으러 오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영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소유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 그렇죠? 이것은 예컨대 파리바게뜨라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유명한 상표 있잖아. 제 1등 하는 상표들. 그런 것들은 전부 그러한 이 상호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 금지에 관해서 이것은 가등기 상호뿐만 아니라 미등기 상호의 부정한 사용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이것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냐라고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데, 그건 왜냐면 매번 분쟁이 생길 때마다 그게 부정한 목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이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동일한 특별시, 그러면 서울특별시죠.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서울시에서 또는 같은 인천광역시라든가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식으로 같은 광역시 내에서 이러한 지역에서 동일한 상호, 이미 등기되어 있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상표에 업혀가려는 무임승차하려는 그러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위반한 경우, 이 사람이 그 위반한 경우에 어떠냐면 그 사람은 그 상호를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호 쓰지 마세요 라고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사용한 자가 있는 경우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 자,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자기가 손해 받을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겠고,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러한 손해 받을 염려가 없다 할지라도 바로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상호 단일의 원칙이다. 자, 상호 단일의 원칙은 상호 하나의 영업에 하나의 상호를 써라라고 하는 거죠. 그쵸? 하나의 영업에 하나의 상호를 써라. 그래서 회사의 경우에는 상호가 영업에 관해서만 회사를 나타내는 명칭이 아니라 전 인격을 나타내므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뭐가 있을까요? 회사가 예컨대 삼성전자가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는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도 있죠. 그 다음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LCD TV도 있을 거고 뭐 컴퓨터도 있을 거고 휴대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영업이 있을 때 원래 반도체에는 하나의 영업, LCD도 하나의 영업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래 회사가 아니라면 각각의 영업에 하나의 상호를 써야 되지만 회사 같은 경우는 그것은 이 전체 영업을 총괄하는 어떤 이러한 법인격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호만 쓰더라 이거죠. 하나의 수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상호만 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영업에 대한 상호 단일의 원칙을 명문한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타인의 상호 선정 자유의 부당한 제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상호를 여러 개 쓸 수 있다고 하면 상호가 굉장히 많이 어떤 사람이 선점을 해버릴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상호를 쓰고 싶은 사람은 도대체 상호 이름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을 하나 하면서 상호는 한 100개 갖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상호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업 하나에는 하나의 상호만 써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정속 관계를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지점 할 때는 그 본점에 대한 정속 관계를 표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호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음으로써도 의미가 있지만 또 뭐냐면 이것을 제3자한테 널리 알리고 싶을 때는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어떤 영업을 하겠다. 근데 부동산 투자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부동산 매매라든가 투자, 경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예컨대 리치 법인 이렇게 만들었다. 리치 경매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제가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등기를 합니다. 상업 등기를 해놓게 되면 자, 이것이 다른 사람은 이제 이 상업 등기로서 리치 경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리치 경매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근데 아마 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인이 어떤 법인을 만들거나 그런 경우는 상업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상업등기소에 가가지고 이 기존에 자기가 등록하려고 하는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미리서 판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상호를 쓰고 있다고 하면 또는 그 유사한 상호를 쓰고 있다고 하면 등기소에서 여러분이 선정한 상호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유사 상호가 되기 때문에 받아주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우에 왜 이걸 하냐면 이렇게 상호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우리가 부동산도 등기부가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그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듯이 또는 회사에서 주주 명부를 열람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 등기 같은 공식화를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이 상호도 여러 상호가 있어서 그 상호를 오인할 수 있는 경우, 혼동될 수 있는 경우, 그걸 막기 위해서 일정한 이 상호도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를 보면 사람들이 이 상호가 현재 어떻다라고 이렇게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부, 회사부는 반드시 등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상호로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단 상호를 등기한 경우는 상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도 등기를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 상호의 등기 배청 및 부정목적 사용이 추정되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제가 리치 경매로 이미 법인을 만들어서 상호를 등기해놨으면 다른 사람이 이거를 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것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이것을 가서 리치 경매 간판을 쓰지 마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상호의 등기 성질에 대해서는 상호 전용권의 내용이 된다라고 보는 게 다수설이고요. 그 다음에 소설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외로서 행정구역 변경된다든지 지점 소재지 상호 이런 것은
예외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이 완화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호를 등기를 해놓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내 상호를 업혀가려고 그러니까 무임승차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뭘로 추정된다? 부정사용으로 뭐가 된다고 했죠? 앞에서 추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등기된 상호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가등기는 뭐냐면 이제 상호 등기 요건이 갖추기 전에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 상호를 등기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뭐냐면 자 회사 설립할 때 굉장히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회사를 만들 때 설립이 걸리는데 자 오늘 가서 상업등기소에 가가지고 자 리치 경매를 등록하고 싶어요. 리치 경매가 있다라고 하면 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리치 경매를 등록하고 싶은데 리치 경매를 등록하고 싶어서 근데 마침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리치 경매를 써야지라고 이제 해놓고 나서 법인 설립 절차를 쭉 거칩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렸어요. 다시 가서 자 등록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관에 이제 이 상호 같은 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건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것을 미리서 가등기를 해놓자. 그래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그래서 예컨대 물적회사의 설립 시, 그 다음에 회사의 상호나 목적, 상호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 여러 가지 경우에 이러한 가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가등기를 해놓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그 동일한 상호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크겠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상호를 쓸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상호를 피해서 써라라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사전 등기 배제권을 갖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호 가등기에 있어서 본등기를 할 때까지 기간, 공탁금의 공탁, 그 횟수, 가등기 말소 기타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 기초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상호에 관한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이 권리, 상호권.